푸돌TV의 1분 브리핑. 매년 김난도 교수님이 발간하는 2019년도 소비 트렌드 키워드 중 푸돌TV가 초점을 둔 것은 뉴트로 키워드와 밀레니얼 가족 키워드입니다. 또한 카드사에서 선정했던 2019년 소비 트렌드 키워드의 집안 소비 다양화에 대한 내용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새로움과 복고의 합성어인 뉴트로 열풍이 거센 한 해였습니다. 원조 병무형을 통한 진로 소주의 활약, 그 시절 추억의 냉동 삼겹살, 종로를 휩쓴 청년층과 노포가기들의 부활 등 옛날 감성이 젊은 세대에겐 새로운 신선함으로 인기를 끄는 한 해였습니다. 두 번째, 밀레니얼 세대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1인 가구와 소비 방식입니다. 사회 주소비층이 되어가는 밀레니얼 세대인 20, 30대의 1인 가구 비율이 증가하면서 외식 시장에서도 1인 가구를 잡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집안 소비 다양화입니다. 52시간 근무제 부분적 도입과 배송 배달 시장 확대로 인해 도시비 아닌 집 근처 혹은 집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에 따라 홈코노미 관련 소비시장 확대,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성장세의 음식 배달에 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트렌드로 삼행시 트럭을 렌 렌트해서 들어! 전현직 푸차 직원의 케미로 풀어보는 썰. 푸돌TV의 저는 준PD 은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영상에서 보다시피 뉴트로가 굉장히 강세였던 것 같은데 외식 시장에서는 실제 어떠셨나요? 실제로 유트로가 굉장히 강세였습니다. 그 유트로를 통한 뭐 시즌 메뉴나 신메뉴도 출시가 많이 됐고요. 유트로 컨셉을 가진 신규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죠. 실제로 현재 계시면서 뉴트로 컨셉으로 신메뉴 출시나 프로모션을 진행했을 때 네. 소비자들의 반응은 좀 어땠나요? 유트로가 기본적으로 인기가 있기도 했고, 그 유트로를 가지고 컨셉을 만들고 신메뉴를 출시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컨셉이 명확하기 때문에 고객이 인지하기도 좋고, 그리고 판매하기도 좋은. 예, 그러면 외식 시장에서 레트로랑 뉴트로의 차이는 뭘까요? 그 레트로는 말 그대로 과거에 유행하던 아이템과 컨셉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뭐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하는 느낌과 비슷하죠. 뭐 대표적인 걸로 최근에 오픈을 많이 하는 뭐 7080 돈가스, 7080 경양식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크게 흥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뉴트로를 표방했던 그 경양식 브랜드들은 왜 이렇게 외식시장에서 힘을 못 썼을까요? 뉴트로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 뉴트로에 대한 정의는 좀 다시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 뉴트로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도산문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도산문식은 이제 그 우리가 어릴 때 먹던 떡볶이 접시 위에 뭐 가치 샌드 같은 트렌디한 음식을 담아내면서 그 남녀노소 뭐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브랜드로 자리 잡았죠. 옛날 감성과 최신 트렌드를 접목시켜서 전 연령층에 신선함을 좀 줄 수 있었던 게 뉴트로다. 맞습니다. 그러면 2019년에도 이렇게 핫했던 뉴트로 열풍이 2020년까지 지속이 될까요? 외식업 전문가들도 많은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그 뉴트로의 열풍이 점점 사그라들고 있다.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그 대표적인 얘기로 올 하반기에 오픈했던 뉴트로 매장들이 대부분 잘 안 됐어요. 네. 이게 이제 급변하는 외식 시장의 산업 변화에 대한 초점과 다시 한번 연결시킬 수 있는 건데, 내년에는 또 다른 형식의 레트로가 생길 수가 있다. 어떤 형식으로 열풍을 또 일으킬까요? 2020년은 어떻게 보면 음식에 대한 진정성과 히스토리, 장인정신, 그리고 어떤 음식점을 갔을 때 실제로 내가 여기에 갔을 때 만족감을 얼마큼 가질 수 있냐에 대한 포인트는 전문성, 음식의 맛. 여길 가서 여긴 정말 음식을 잘하고 전문성 있게 하는구나 라고 느껴지는 맛집들이 좀 더 트렌드에 갈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레트로 형식은 그래도 인기는 할 거예요. 결론은 새로운 형식의 레트로인데 저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리얼 레트로다. 리트로. 리트로요? 네네. 요 단어 좀 기억해 주실 좀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리얼 레트로 시대가 올 겁니다. 리얼 레트로 시대가 올 겁니다. 리얼 레트로 시대. 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네네. 뭐 앞서 1분 브리핑에서 보셨겠지만 1인 가구의 증가세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요.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네. 이걸 현직에서도 어떻게 느끼셨나요? 2019년도에. 이거는 2019년만의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뭐 2016년, 17년부터 1인 가구에 대한 성장 이런 거, 1인 가구를 위한 외식업,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서 그런 것들 시도했던 프랜차이즈나 개인 업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래서 청합했을 때 성공한 브랜드 사례가 뭐 싸움의 고수를 제외하고는 최근에는 뭐 1인 가구를 위한 외식업의 창업은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좀 있었어요. 네, 그거는 이제 아직은 자리를 못 잡았다. 그러니까 2019년에는 1인 가구를 위한 외식업의 성장이 계속 있긴 했으나 자리를 잡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의 고수는 이제 1인분에 초점을 둬서 좀 브랜드 전략을 썼었는데 네, 실제로 브랜드들이 보면 네, 그 브랜드 전략 자체로 1인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네. 1인분을 녹여내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메뉴에서 1인분도 판매를 하는 형식. 네, 예를 맞습니다. 들면 네, 뭐. 배달도 최저 주문 금액이 점점 낮아지는 네네. 1인분도 배달을 하는. 맞습니다. 이제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결국은 작년에는 배달 자체가 그 상한 기준에 대한 금액을 정해놓고 뭐 15,000원, 20,000원을 정해놓고 그 무료 배달로 해서 이제 그 금액 안에서 주문한 무료 배달을 하는 형식으로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하기보다도 1인 메뉴만 주문하면 뭐 7,000원, 5,000원만 주문을 하면 배달료를 3,000원 정도를 추가해가지고 주문한 형태로 바뀌었죠. 올해 실제로 그렇게 많이 됐고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내가 배달비를 내고 있긴 하지만 그냥 정말 1인의 음식만 먹겠다는 니즈가 커진 거죠. 왜냐면 실제로 혼자 살면 음식이 남아요. 맞습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1인족은 결국 1인족이 주문하는 횟수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한 가지만 조금 먹으면서 배달료를 지불하겠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니즈가 더 커진 거죠. 저도 혼자 살아서 배달 많이 시켜 먹는데 네, 예전에는 주문금이 높아서 시켜 먹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었어요. 네네. 근데 요새는 뭐 카테고리별로 1인분 해준 배달을 해주는 데가 많다 보니까 네. 저 너무 좋아요. 전 맞습니다. 내년이 더 네. 기대됩니다. 너무 좋아요. 네네. 가구를 위한 외식업의 성장이 없진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는 이제 특수상권, 백화점의 푸드코트가 2019년에 굉장히 강세였습니다. 정서상 그 뭐 혼자 먹는 밥집에 가서 밥을 먹는 것도 쉽지 않아요. 뭐 거런데 칸막이 쳐져 있고 뭐 TV 나오고 막 이래도 가지 않아요. 맞아요. 일본이 아니니까. 음. 근데 푸드코트는 상대적으로 혼자 밥 먹기 굉장히 편하죠. 맞아요. 네, 실제로 푸드코트에서는 혼자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맞습니다. 일반 뭐, 로드샵에. 네, 혼자 먹는다고 거기는 분위기 자체가 이미 그렇지 않기 때문에 푸드코트가 실제로 그 요즘 같은 경우는 되게 재밌는 게 보통 지하 1층에 푸드코트가 있고 상위층 뭐 9층 10층에 보통 푸드몰이 있는데 네. 어떤 백화점 같은 경우는 푸드코트의 매출도 높습니다. 이미 변화하고 있어요. 그거는 또 새로운 정보네요. 네. 음. 그 또 하나의 사례를 들자면 채선당에서 오픈한 샤브보트 뭐 그런 경우도 이제 다찌 형식의 테이블 위에 1인 인덕션을 올려놓고 1인 메뉴를 판매하는 샤브샤브 형태가 인기가 많습니다. 네. 그런 것들도 오픈하게 된 경우는 결국에는 1인을 위한 특성화 매식 시장이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실제로 그 1인족을 겨냥한 그 샤브 브랜드가 안정적으로 정착을 했고 네. 그런 것들이 점차 확대될 거라. 그러면 1인 가구 증가가 2020년에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배달이죠. 뭐 배달을 해야 돼요. 뭐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그 1인을 위한 외식 브랜드들은 결국은 이제 성공하기 좀 어렵고 그런 걸 풀 수 있는 화법은 배달밖에 없습니다. 근데 1인 가구의 성장은 계속 올라갈 거고 그거에 대해서 외식업은 다 해답을 줘야 되는데 배달 자체에 대한 음식이나 포장 용기에 대한 퀄리티를 좀 더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죠. 그렇죠. 이제 늘어나는 1인 가구의 수요를 잡기 위해선 우리 매장도 하루빨리 1인 가구가 주문할 수 있는 최소 주문 금액을 낮춰야 되고 요새 용기가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래서 그 용기의 차별화나 그 용기를 변화시켜 네, 이 말씀이 결국은 퀄리티의 말씀인데 퀄리티를 높이시면 됩니다. 퀄리티를 높이시면 됩니다. 네, 가격을 낮추고 2019년에는 영상에도 나와 있듯이 그 많은 분들이 집 주변이나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제 그걸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이 HMR 시장의 변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밀키트의 성장, 그다음에 이제 또 배달 얘기를 안 할 수 없죠. 네. 결국에는 2020년에 또 외식업에서 화두는 배달이네요. 맞습니다. 이제 그 밀키트는 사실은 외식업 쪽으로 산업 모델을 잡기는 좀 어렵고요. 이제 다른 범주라고 볼 수 있고 그 HMR 상품에 대한 얘기를 좀 다시 해보자면 그 HMR 상품이 가장 지금 이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편의점이라고 좀 볼 수 있죠. 그분들이 결국은 이제 소비가 없었으면은 편의점의 그런 도시락들이 이렇게까지 성장하기 좀 어려웠을 거예요. 실제로 뭐 아까 1인 가구 늘은 것도 있고 집에서 보내는 소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가까운 편의점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간편식을 찾는 비율이 높아졌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도 HMR 상품을 많이 개발을 하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신선설렁탕입니다. 뭐 인터넷에 판매하고 있는 HMR 상품, 테이크아웃으로 하고 있는 HMR 상품, 그리고 배달로 나오는 상품들 세 가지가 다 동일한 스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같은 패키지 같은 것을 사용하나요? 맞습니다. 이제는 그 HMR 상품을 가지고 많은 효용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실제로 지금 신선설렁탕도 인터넷을 통해서 HMR 상품을 판매를 하는데 앞으로 프랜차이즈 브랜드들도 어차피 프랜차이즈가 원팩이 잘 돼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인터넷으로 이런 HMR 상품으로 판매가 좀 많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를 인터넷이나 편의점에서 사 먹을 수 있다. 이제 그건 고객한테 엄청 메리트가 있거든요. 모르는 상품을 판매하기보다도 내가 좋아하는 상품을 실제로 먹는 것들이 고객의 만족도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출시하게 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죠. 오늘도 저희 푸돌TV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처음이라 좀 부족한 게 많지만 좋은 정보,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 드리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